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밀떡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순위 매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네. 감사드립니다. 탑3 어떤 탑3이요? 어떤 탑3냐? 뭘로 할까요? 우리 셋의 외모? 뭐 그건 너무 정해졌잖아요. 그렇지. 3등 나, 1등, 2등. 됐어요. 2, 3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2등을 기억해주지 않는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건방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여기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건방져집니다. 농담이고요. 오늘은 자주포. 전 세계 자주포 탑3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러면 게임 끝났는데요. 자주포 탑3 저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네, 3위. 그냥 얘기할게요. 순위 없이. K9A1, K9A2 그리고 K9A3 하면 되네요. 네. 뽕입니다. 저렇게 국뽕에 차서 말이야. 자, 전 세계 자주포 탑3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그냥 아주 기본부터 가자고요. 네. 자주포란 무엇인가? 사실 자주포를 김PD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선정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선정도 네. 너무 위주로 간다고. 다른 이번에 처음 그래봤어요. 처음이라고요? 네. 지난번에 몇 차례 느꼈는데.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까? 또 농담을 제가 다큐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 뭘 얘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요. 네. 자주포는 넓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스스로 기동할 수 있는 그렇죠. 포라 그러면 거기에 대공포를 얹으면 자주 대공포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자주포로 넓은 의미의 자주포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자주 곡사포가 있을 수 있지만 평사포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주 평사포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자주 박격포. 박격포를 이제 스스로가 기동한다면 저는 그 자주를 자주 쏜다고 해서 자주 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밀떡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북한식의 표현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북한은 이러한 자주포 무기 체계를 자행포라고 합니다. 네. 자행. 네. 네. 자행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행하시는구만. 네. 쉽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이게 탱크하고 구별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국군에서 처음 전차를 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자주포를 보고서 전차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탱크라고 하면 전차를 의미하는 거고 자주포는 말 그대로 스스로가 기동할 수 있는 포가 달린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냥 보면 움직이면서 포 쏘고 다니면 다 탱크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네. 우리 군종별로 봤을 때 포병, 그렇죠. 포병 병과에서 그 포병이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주포가 될 테고. 그 포 시스템. 그래서 자주포를 흔히는 자주 곡사포를 자주포라고 하죠. 자주 곡사포를 자주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주 곡사포 이게 차량의 형태가 궤도형이든 아니면 장륜형이든 간에 좌우지간 모두 합쳐서 이러한 자주 곡사포의 탑3를 이거 완전히 제 뇌피셜로 정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포는 저 옛날 역사를 좋아하니까 대포는 원래 이렇게 바퀴 달려서 이렇게 사람 끌고 당기면 말이 끌고 당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궤도 차량 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올라간 건가요? 우선 포병도 대포병 사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포병으로서는 빨리 쏘고 빨리 튀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포병이 제일 중요한 덕목은 그겁니다. 쏘고 튀어라. 그렇죠. 쏘는 순간 들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지 변환이 굉장히 자유롭고 이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동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공격 측면에서는 드라마틱한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포가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컸어요. 최근에 와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낙관론 때문에 자주포가 아니고 자주포에서 특히 이제 자주포 중에서도 장륜식 자주포가 굉장히 유행했죠. 그러니까 바퀴 달린 궤도 차량이 아니라 가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수송기에 실을 수도 있고 실어서 기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궤도 차량은 아무래도 속도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보면 포장도로로 가서 빨리 이 진지 변환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오히려 장륜식이 더 좋다. 그래서 한동안 장륜식도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K9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게 전장 환경에서의 그 포장도로라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전면전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전 그렇죠. 그러니까.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많은 국가에서 장륜식을 미리 도입했던 국가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쉬워하겠지. 야, 우리 뭐 바로 돈 낭비, 근미래를 돈 낭비. 내가 내라 못 봤구나 하는 국가들도 사실 있습니다. 전쟁 나는데 누가 아스팔트 닦아줄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가 뭐 그거를 포토를 메꿔줄 것도 그렇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사실 생각해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건데. 전쟁 나면은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SOC들이 먼저 작살이 날 건데 그 작살난 환경에서의 만약에 무기체계가 있다면 무기체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것이냐.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실제 전장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들이 아니겠느냐. 음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뭔가 무기체계를 또 구축하려고 할 때 장윤영은 안 하겠지. 뭐 장륜형이 들어간 프랑스의 카이사르 장륜형 자주포를 지원했잖아요. 뭐 쓸모없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할 그러니까, 정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할 텐데, 자 자주포 그 중에서도 이제 자주 곡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탑3 전 세계 탑3 일단 순위 상관없이 음. 세 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K9을 우선 들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역시 K9 썬더. 지금 전 세계 최근의 자주포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이 이제 독일, 독일 명가 PZH. 독일의 뭐 현재로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던 판자 하우비츠 2000. 2000 네. 이 자주포는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가격을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350대밖에 생산을 안 했고 예. 그나마 100여 대 이상이 현재 그냥 보관 중입니다. 운영 자체도 어려워요. 운영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박물관 같은데 전시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러시아의 신형 자주포 무스타가 있을 수 있고요. 무스타 대두형. 네. 2S19 네. 예, 대두 네. 진짜 굉장히 큰. 근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칼리차 네. 칼리차 자주포 2S21 이 칼리차 자주포가 최근에 등장한 가장 신형이죠. 그거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원래의 재원보다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쏘면 쏠수록 교체가 잦은 교체가 돼야 되고 부품 교환도 자주 일어나고 결국 무기 체계는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장 투입을 하면서 점수가 많이 깎였어요. 제 입장에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해서 M109를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는 팔라딘 이상급의 미국 자주포를 세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라딘 M10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전 엄청 많이 치른 거잖아요. 많이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은 그래도 자주포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예. 자주포의 상징 같은 느낌이잖아요. 보면 이게 뭐 그려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대표적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그렸던 자주포는 이 아이더라고. 그죠. 네. 사실 사실은 K9보다는 나는 얘가 더 익숙해. 예. M109 시리즈는 A1형부터 지금 계속해서 신형이 나와서 현재 A7이 개발돼서 나왔어요? 소량씩 양산 어. 배치가 됐죠. 그래서 한 개 사단의 포병 대대급에 들어갔어요. 예. 자 순위 없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탑3. 네네, 그랬나요? 그런데 예. 뭐 자연스럽게 모두 궤도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궤도식이 어찌 보면 대세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장륜식과 장궤식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장궤식, 그러니까 궤도식 자주포의 어떤 이점이 지금으로서는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륜식을 모두 제 입장에서는 배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장단점들을 좀 짚어볼게요. K9은 우리가 제일 뒤로 뺍시다. 네. K9은 제일 뒤로 주인공 빼고. 제일 늦게 나오니까.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두 대두. 대두는 제가 이제 제낀 거고. 제꼈는데 그러니까 그 러시아제 자주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모의고사는 잘 봐. 뭐 시험에 나올 때 그러니까 멋있고. 실제 네. 전장 들어갔더니 얘가 그때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는 망쳐. 아. 그리고 또 저기 나네. 시험 할 때는 괜찮아 보여. 네, 그렇죠. 나야. 네, 뭐라고요? 나야. 대두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판자 하우비츠 2000이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 2000발까지 사격해도 그 포의 포신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재원상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2000발이 뭐예요? 10,000발을 발사했는데도 건재했던 게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그죠.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무진장 비싼 그 아이가 뭐라 그러지? 그 내구력이라 그러나. 네네.
가장 먼저 담보돼야 될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그렇죠. 제값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PTH 2000은 시험으로 치면 모의고사도 잘 보고 중간고사도 잘 보는데 과외비가 많이 들어. 과외비도 많이 드는데 네네. 실제로 수능에서는 자기 성적 이상이 나왔어.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비교할 수 있겠네요. 필요 이상이 하지만- 고스펙이네 그럼. 상당히 고스펙이고 이거는 독일이 자랑하던 그 발사 속도라지 모든 것들이 실제 허상이 아니구나. 실제 그게 구현됐구나라는 게 그럼 증명이 됐죠. 돈 있으면 이거 사고 싶겠네. 하지만 너무 비싸다. 네, 단점은 거의 2배에다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그 영역에 있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게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독일이 이제 군수 산업에서 인프라를 점점 줄이고 그런 산업들이 좀 죽어가니까 그렇게 관련 부품들이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2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시장에서 현재 K9 최신형하고 차이하고 그들 최신형하고 붙었을 때 2.5배 정도 차이 나요. 2대 반. 그러니까 많은 국가에서 K9을 선택하는 거죠. 왜? K9도 이 정도 성능이면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성능이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판자하우프지 2000이 또 다른 뭐랄까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죠. 너무 무겁고 탄을 갖다가 적재하고 있는 것들은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포라는 무기 체계를 생각하면 말씀드렸지 빨리 쏘고 빨리 튀어야 되기도 하지만 쏠 때 한꺼번에 최대로 많은 데 쏠 동안 한꺼번에 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미사일이라서 일발 필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광역을 제압하고 전선을 유지하거나 흔히 말할 전선을 때 밀어낼 쏟아 때 부을 때 필요한 그죠. 거잖아. 그러니까 롤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싸서 몇 대 못 갖다 놔. 그러면 이제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벙벙 뜨겠지 중간중간에.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팔라딘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팔라딘은 준수한 성능이에요. 최고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인데 뭐가 하나는 모자라. 아주 최고들한테 모자란 거예요. 특히 이제 최고 주먹 양대 산맥 둘하에 비교해 봤을 때는 모자르고 이게 뭐 운영하고 있는 군인들이 이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그냥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K9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거 봤을 때 너무 떨어지니까 부럽다라는 게 이제서 이제 A7에서 자동 장전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수동이니까. 네, 지금까지는. 수동이고 미국도 상당히 수동이 많아요. 수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운전할 때 수동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클래식 하시군요. 클래식이 아니 그게 일종의 약간의 재미, 손맛, 재미도 있죠.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멋지잖아요. 그리고 좀 근데 남성답고. 확실히 불편하긴 하죠. 차 막힐 때. 그렇죠. 네.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 왼쪽 무릎이 시큰시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그 차를 타기가 어려우니까. 네. 뭐 자율주행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시대니까. 그 수동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뭐랄까 한 발 쏘고 한 발 쏘고 하는 그 인터벌이랄까 이런 게 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느리고 그리고 팔라딘의 약점은 지금 현대전의 최신형에 비교했을 때는 사거리가 너무 안 나온다는 그죠. 거예요. 사거리가 가장 최신형도 이제 30km를 좀 넘어요. 일반 탄 경우. 그래서 포신을 이제 장포신으로 바꾸고. 구경이 더 큰 걸로 이제 바꿔야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기술적 한계가 그렇죠.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 거죠. 팔라딘 형은 그 시험 칠 때로 치면 약간 재수생. 네, 그러니까 스펙은 좀 떨어지는데 시험은 대신 많이 치렀어. 그래서 이게 짐작으로 때려잡는 것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노하우도 많을 그렇죠. 거고. 네네. 많고 그리고 근데 약간 느리지. 그죠. 네. 느리죠. 느리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려. 네, 그렇죠. K9의 기동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죠. 거죠. K9이 드리프트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그 유명한 영상이 그 있어요. 영상 봤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주한미군들이 주한미군에서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뭐 저게 된다고.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K9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그렇습니다. 기동성 일단 보면은 우리가 뽑은 탑 3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기동성 최고. 네. 최고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지형에서나 적응할 수 있는 또 아무 지형에서나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같은 그런 눈 있는 지역이나 그렇죠. 사막에서나 가릴 게 없다는 거지.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뛰어난 점의 하나는 대한민국 육군 포방구라고 하잖아요. 많은 또 매체에서 뭐 1300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1178문입니다. 그 78문. 네, 그 양산을 한 것이 1178문이고 아니 이런 건 누가 보고를 그러니까. 해줍니까? 아니 숫자를 결정하신 거 아닐까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위산업체에서 루트별로 생산된 수량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기밀이면 기밀일 수 있고 오픈됐으면 오픈될 수 있지만 그것은 원가에 다 나오잖아요. 사업 보고서를 제대로 보시면 또 네.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본다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네.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좋아요. 자, 자, 1178문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 도입국, 그러니까 주 운영국인 우리만 해도 1,000대가 넘는 걸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량까지 하면 2,000대가 그렇죠, 조금 그렇죠.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그렇죠. 수량이 네. 운영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판자 하우비스 2000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350대를 생산했지만 그마저도 100여 대 이상은 지금 보관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DP용도 아니고 보관 중이라는 거죠. 네. 이제서 네덜란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보관 중이던 자주포를 일부 꺼냈어요. 한 40여 대 정도 꺼내서 기름칠 해가면서 다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는 그죠, 네.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따라가는 얘기는 운영 유지비 상당히 들어가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대적인 강점이 K9 썬더에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자면 비유하자면 앞에 둘을 다 비유했으니까 제 생각이 약간 고학생 같은 느낌. 네, 원래 가진 돈이 없어 집안에.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 네, 이런 이렇게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판저 하우비츠 2000만큼의 최고 수준을 가지기 위해서 K9A1, A2까지 개발을 했고요. 이 자동 장전 장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개발을 했고 충분히 수출로 어필을 하고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더 나가서 근미래에 더 긴 장구경, 그죠. 58 구경장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무인화까지도 이룰 수 있는 A3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썬더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성능적으로 최고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판저 하우비츠 2000이 최고지만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다른 많은 국가에서 그렇지. 찍고 믿고 도입하는 그런 자주포다 했을 때 실질적인 일이지 않을까. 대표적인 저는 국가가 생각이 인도인데 인도가 외국산 무기 도입하는데 굉장히 이제 꺼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쪽도 이제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으니까. 근데 백문을 도입하고 나서 괜찮네 하고 다시 추가로 지금 도입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 까다로운 국가에서. 그러니까 K9 썬더 얘기를 지금 길게 해주셨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최신형.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스펙이 좋은 건 분명히 있지만 그 아이가 전장에 가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뭐 운영비라든지 뭐 활용도라든지 이런 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K9이 가지는 그 가치가 생겨버렸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이견 없이 K9 그 썬더를 1위로 꼽을 수밖에 없다. 자주포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꼽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그렇다면 꼽고요. 정말 중요한 거. 네. 지금 저희 외모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죠. 1위는 정해졌다 이거지. 네, 네. 2위, 3위는 누구냐 이거야. 2위는 제가 볼 때는 판자 하우비츠 2000이라고 봅니다. 그 고스펙을 그대로 전장에서 실전에서도 녹일 수 있고 그거 이상의 성능을 증명해낸 그 자주포는 명품 맞습니다. 명품 맞고요. 흔히들 뭐 언론에서 많이 까더라고요. 뭐 한 대가 완전히 완파됐다. 그래서 방어력이 취약한 거 아니냐는데 반파된 것이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고요. 수리를 해서 다시 전장으로 들어갔고. 뭐 자주포의 방어력을 요구하는 건 좀 엉뚱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엉뚱하죠. 그죠. 그렇지만 장륜식보다는 뭐 튼튼하죠. 포병을 보호할 수 있고 튼튼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판자 하우비츠 2000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어서 2위로 저는 올리고 팔라딘 이상 M109 A7까지라도 A7을 비교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두 양대 산맥에는 좀 못 미친다. 저는 팔라딘을 2위로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전 미국이 더 좋아요. 독일 애들은 약간 거만한 것 같기도 하고. 방송 수준이 좀 잘 나갔었거든. 지금까지. 갑자기 훅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저기 팔라딘에는 비싸게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엑스칼리버. 아. 네, 왠지 자주포는 자주포 자체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성비라고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포탄이잖아요. 이 포탄은 어떻게 보면은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엑스칼리버도 계속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그 비싼데 그쵸, 네. 그게 실질적으로 다른 뭐 K9 썬더에서 네. 만약 엑스칼리버를 쏜다 했을 때 100km 넘게 나왔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애리조나 유마에서 네, 시험했는데 근데 자국의 팔라딘 최신형으로 샀을 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당연히 구경이 짧은데. 구경이 그래서 안 나오는데.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엑스칼리버를 플러스한다. PZH 2000에서 엑스칼리버 비슷한 거를 만약에 쏜다. 그럼 엑스칼리버가 그 포탄 가격이 한 10배는 나갈 것 같아. 얘들은 완전히. 그죠? 무슨 무기가 명품은 인생에선 필요하지만 전쟁에서 명품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가성비 좋은 게 최고지. 그 네. 얘기인 것 같아.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명품 가방이 있는 건 기분은 좋겠지. 근데 이걸 내가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데 내가 일상을 사는데 자주 들고 나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용적인 가방이 있다고 쳐요. 한 2, 30만 원짜리 아주 튼튼하고 가성비가 좋은 어떤 그런 가방이 하나 있어. 이건 내가 매일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어디에 더 손이 가느냐. 그러니까 명품 집에 하나 있으면 좋지. 예. 뭐 없어도 내 삶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저희가 전 세계 자주포 탑3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뭔가 국뽕에 가득 차서 K9 썬더를 1위로 꼽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럼요. 네. 일반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활용도와 운용에 있어서의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도 앞서 뭐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해 주셨지만 누군가가 찾을 때 제대로 납품할 수 그쵸. 있는 이런 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9 썬더를 오늘 1위로 꼽고 2위는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달라졌습니다.만 2, 3위 뭐 알아서 요 네. 정도 있다. 뭐 이동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애들도 언제든 2, 3위가 될 수 그죠.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